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제 40%에 육박하는 결과를 이번 주에 받아들였습니다. 히로시마 G7 이후에 귀국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양대 여론조사에서 약 4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수치는 현재 4주 연속 또 상승이기도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상승한 것 자체로는 사실인데 집권 초기의 대통령들과 또 비교를 해보자면 또 그리 높은 수치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지율을 또 분석을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현황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날로 4주 연속이니까요. 뭐 용산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이렇게 상승하니까 네. 우리 박영식 진행자는 예. 어떤 느낌이에요?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약간 나빠지려고 합니까? 어때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상황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당황스럽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감정과 냉정 사이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지지율 상승을 좀 읽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비판적 시각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과연 저렇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흐름상으로 4주 연속 지지율 상승했다는 것은 감성적으로 보면 그나마 다행이네. 네. 해외 나가서 사고 안 쳤구나. 특히 이번 이제 그 G7 히로시마 순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국민들의 주목도가 그만큼 높지 않고 오히려 좀 조용한 외교를 하는데 조력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지지율 상승 분위기를 4주 연속 대단한 성과다. 뭐 좋습니다. 지금 박수 보내고 동의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이제 쳐다보면 결국 활동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서 예. 지지율이 급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멈추고 약간씩 이제 그 우상향하는 정도의 지금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좀 냉정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는 것은 제3자의 관점에서 천만다행이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더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네. 또 김건희 여사가 과거의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냐. 예. 이런 걸 좀 잘 지키면 현재 지지율 상승이 4주 연속이 아니라 5주, 6주, 10주까지 계속 상승되길 바라면서 여기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예. 냉정한 내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좀 바라보자는 말씀이시고 실제 조금 야박하게 평가를 하신 측면도 있는 게 표현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간에 있었던 어떤 외교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들려서 지난 이제 정권에서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외교라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교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좀 이렇게 받고 있는 스트레스, 그러면 국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외 나가서 해외 정상과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미래의 좀 비전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흥행 요소로서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네. 매우 필요한 이제 이런 과정이었고요.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도드라지게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 행동을 했다는 것도 있지만 원래 외교라는 것은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상대국과 내용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사실상 도출해 놓은 상태에서 일종의 선언적 요소로 해외 나가서 도장을 찍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었으니 대단히 중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국내 정치에 비해서는 뭐 그래서 지금 기본만 했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평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조용한 외교를 함으로써 얻은 것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봐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일단 정리했던
지금 이제 2년 차에 돌입을 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통령들의 동시기와 비교를 해보자면 그리 높지 않은 지지율이라고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득표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약 51%를 득표했던 대통령인데 그렇게만 봐도 지지층 이탈은 10% 이상이 이미 지지층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대목인데요. 저는 일단 터닝 포인트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됐다는 것의 원인을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실에서 집권 여당에서 자각을 한다면 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제가 다시 주어졌죠. 예.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가더라도 계속 지지율이 상승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꺾이는 것이 일단 이제 멈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하게 상승하는 이 기류를 어떻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고 어떻게 협치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치 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봐야 되지. 예. 야 이렇게 이제 하니까 결국 지지율 올라가네라고 하면서 돌아오자마자 민노총을 뭐 북한과 연결돼 있는 무슨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면은 건폭들 완전히 사회 척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갈라치기를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결과는 뭐 이렇게 저렇게 기대할 것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시 꺾이고 내려갈 텐데 네.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기왕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이 되었다고 자평을 하면 예. 그 자평의 근본적인 출발 지점이 대통령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대통령이 받았던 지지율이 지금 저기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10%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은 다음 총선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지금 상승 전환된 상황에서 정치의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를 제대로 생각하는 계기로 삼자. 이제 이런 면에서 별 내용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라가 아니라 진심으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국민들이 기왕에 대통령이 일이 됐으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여쭤볼까요?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더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더불어서 기존에 했던 실수를 이제 답습하면 안 될진데 해외 다녀오고 나서 뭐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든지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 반등이 있고 나서 기존에 했던 행보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전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요 77%의 그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지지율이다라고 하면서 만족스러워했다는 대통령의 워딩이 이제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 농담조였다라는 그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론조사의 수치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77%의 지지율을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 정책 지지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77% 숫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신경을 쓰고는 있는 모양이다. 이런 인식을 받게 하는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요. 발언 자체만 놓으면 참 바뀐 게 없이 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일단 첫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저분이 가는 클지 몰라도 통은 별로 큰 분이 아니구나. 자, 1%의 지지율이 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과 소신 지키겠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론조사도 아닌 일부 조사를 가지고 77%를 이렇게 동의해 주니 자, 이게 진정한 민심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해외 나가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해외 놀러 가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것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거나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발 여론조사도 엄청 의식하고 있고 본인의 지지율을 엄청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대통령이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 안 나오고 얼마 전에 제가 칭찬해 줄 거 굳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국관광협회가 이제 그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이제 한국 외국인 한국 방문의 행사에 명예위원장으로 김건희 여사 나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부진 이제 삼성 조선호텔 회장이죠. 뭐 손잡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저는 국민들에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소위 말하는 오버하지 않고 조용하게 내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말 사적인 어떤 은행이나 영부인의 좀 돌출적인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빼고 실제로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갑론을박하고 논쟁하고 또다시 설득하고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좋은 신호가 왔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이면 스트레스가 매일 24시간 쉬지 않고 존재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농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 사정, 그다음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정말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더 어려운 사람의 위치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고통을 나누는 대통령의 모습. 그러면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추어서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행동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대통령이라면 최근에 이렇게 좋은 반등의 기회를 잘 살려서 성찰하고 좀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대하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진심으로 국민과 손을 맞잡고 함께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비록 반대하고 비판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큰 박수를 보내드릴 용의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또 얘기해 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이 질문도 사실은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G7 다녀오셔가지고 일단 국민들이 받아들인 첫 장면은 국무회의에서 17분 동안 발언하신 점 거기서도 일단 자평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중소기업인들 만나서 77%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 만족도를 지지율로 해석하신 그 모습도 그랬고 해외 나가시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제 느낌에는 받아들이기에는 그럼 국내에 계실 때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그동안 받아오셨구나라고 또 달리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자평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희망적인 분석을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아 우리는 이대로 가도 되겠구나 라는 기조를 꺾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예를 들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 한미일 몰빵 외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를 과연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바꾸거나 할 만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는 저는 대통령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자의 위치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주제넘은 또 저희들의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77%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17분 동안 정말 자평을 해서 자화자찬하시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까지는 대통령실이든 대통령 본인이든 누가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 문제, 현안에 대한 대처는 다른 문제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죠.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가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경제와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이 엄중한 현안들에 대한 대처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정적, 감상적 표현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엄중한 현실까지도 그렇게 감정적 표현을 희망적으로 했듯이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절절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표현과 감정대로 희망적으로 하는 뭔가의 메시지를 구체적인 현안에서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고 야당은 더 잘했어. 내년에 국민들이 어떤 정당을 뽑더라도
우리의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좋은 정치를 꼭 좀 해달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에서는 다양한 현안들 가지고 전국 분석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저희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희망적으로 또 바라보고 앞으로 좀 더 잘해주십사 주문했던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 패턴대로 좀 가면 그래도 나라가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는 거예요.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그것보다도 집권 여당이나 지금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예, 결국에는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뭔가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에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느냐. 예. 이제 이런 것들로 가는 혹시라도 정말 불길한 예감들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대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진심을 담아서 호소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는 아마도 총선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남아 있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오늘 저희 시간에 들여다본 뭐 여러 이제 어떤 그런 사안들 중에 곳곳이 이제 대통령에게는 지지율 반등의 카드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만약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다시 지지율은 곤두박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저희가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이었고요.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